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수급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리스 국채교환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민간 채권단의 참여가 부실하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리저리 꼬여있는 오늘장인데요. 1960선으로 단숨에 밀려나 출발한 지수는 그래도 1980선까지는 낙폭을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960선에 밀려 출발했던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1980선까지는 낙폭을 줄여놨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 현재 2,5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16포인트 정도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지수는 19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3일째 역시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지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한 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525포인트에 하락 출발한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지만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지수는 5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출발은 1,120원대 후반에 출발했지만 그래도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계속 수급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120원대 중반 정도에서 횡보 중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올라와 있고요. 1,12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지금부터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총체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 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그리스의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 난항 소식과 그리고 전 세계의 경기 둔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장은 사실 네. 그 유로존 하락에 비해서는 좀 하락이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하락의 주 원인은 이제 그리스가 이번 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교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국채교환 협상하는 데 있어서 전체 10명이라면 그중에 60% 이상, 66% 정도가 참여를 해야만이 나머지는 강제 조항을 동원해서 모두 국채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민간 채권단 중에서 연기금에 해당되는 4개 연기금에서 한 20억 유로 정도를 운영한다 그러죠. 그 연기금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가 벼랑 끝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8일까지 해결을 안 하면 국채교환 협상에 나서질 않으면 우리는 디폴트를 선언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파판드레우 그 총리도 한번 그런 벼랑 끝 전략을 구사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로존에서는 1조 유로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1조 유로라는 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안정기금이 EFSF하고 올해 도입되는 ESM의 가용자원을 다 합해도 7,500억 유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유로가 많이 비용이 든다면 유로존 정상들이 모여서 이때까지 작업했던 것들은 다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채권자들이 칼자루를 진 게 아니라 채무자가 칼자루를 쥐고서 오히려 뭐 만약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문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저희 투자가 입장에서도 채권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8일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20일 날 140억 유로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결론은 시간을 늘리더라도 아마 해결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좀 출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저께 하락을 해서 약 한 200포인트 정도를 내준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제는 상당히 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바라는 그 3차 양적 완화가 요즘 좀 약간 삐끄덕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인트루스 총리, 그러니까 총재죠. 연방준비는 총재인 블러드나 피셔 같은 총재들이 매파로서 지금 그 오히려 3차 양적 완화보다는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를 원하는 벤버넌키 의장 입장에서는 주가의 하락이 한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주가의 하락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눌림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시장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올해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를 예견했습니다. 근데 7.5%라는 것은 굉장한 성장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8년 내내 8% 이상을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것으로 보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또 어저께는 유로존에서도 작년에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답니다. 또 그 브라질도 2010년도 대비로 성장률이 대폭 하향됐는데 작년에 2.7% 상승했고 2010년도에는 7%가 성장을 했었죠. 또 오늘 호주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투자가들을 좀 불안케 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특히 2차 엘트로가 20위에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수 대비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정은 거의 필연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3일째 매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2천억대 매도를 했지만 물량으로 보면 더 많았습니다. 물량 한 500만 주에서 8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었는데 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를 어저께 많이 버린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현재 2,55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물이 150만 주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형주 위주로 지금 오늘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개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오늘 기관 중에서는 기금이 한 59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계속 매수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2,600억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자에 38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는 영국이 일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벌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항생도 역시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하루 더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 관측이 된다면 당적으로 거래에서 한 5일 정도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그 보험주인 삼성생명이 대표주로 1.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를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전자가 저점 마이너스 1.6% 갔다가 지금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별한 종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삼성정밀화학이 오늘 좀 매수세가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내일은 또 만기일이잖아요. 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투자 포인트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내일 옵션 만기에는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관측되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인데요. 실제로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인과 기관과 개인 간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외국인은 258, 코스피 200으로 258 밑으로 가면 무조건 이익 구간이고요. 네. 기관은 252에서 255 사이가 최대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외인과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하방 쪽에 방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 종목 상담도 힘차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안성이요. 안성에서 이번에 안성은 아마 첫 번째로 받아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어떠한 종목들 보유 중이신가요? 예, 아시아나항공하고 예, STS 반도체 네, 그리고 STX 조선해양이요. 조선해양이요. STS 반도체, 아시아나항공, STX 조선해양까지 세 종목 보유 예. 중이시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이 세 종목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뭐 알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있긴 있는데. 네네. 오늘 뭐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르는 아시아나항공을 꼽아주셨나 봐요. 예. STS 반도체, 아시아나항공, STX 조선해양 각각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어떻습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7,100원. 비중은 한 13%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STS 반도체는 예, 1,230원. 1230원이요. 예, 비중은 26%. 예, 26%요. 예. 네, 그리고 STX 조선해양도 들고 계신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얕아요. 네, 17,528원에, 비중은 6%. 6%요. 예. 일단 이 세 종목들 봤을 땐 일단 뭐 단기로 들고 가신 종목은 아닐 것 같고 좀 중장기로 보시는 종목들일 것 같은데 이 세 예. 종목이 조금 손실 중이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조금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일단 이 세 종목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인가요?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예. 해야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도 많으실 것 상호.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예. 네, 전문가님.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그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액땜한다 치고 조금 대신 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 STS 반도체, 아시아나항공, STX 조선해양. 예. 일단 관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이시라고요? 예, 중장기죠. 그러면 그 어떤 목표가든지 손절가보다는 어떤 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지 그 부분만 제가 해드리면 될까요? 그거 있고,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에서. 제가 그 STS 반도체는 26%고 STX 조선해양은 6%고 아시아나항공은 몇 %이죠?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13%요. 13%요? 거의 14%. 14%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지금 결론부터 조금 먼저 내면은 그 좀 전에 그 얼핏 들으니까 저 대한항공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만약에 대한항공이 없다면은 그 STS 반도체하고 아시아나항공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STX 조선해양은 조금은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시아나항공 좀 대한항공 쪽으로 한 곳을 좀뭘 그게 한쪽으로 좀 압축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지중이 대한항공이 높거든요. 거의 음, 거의 한 46% 정도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그래서 그 항공 중에서 어차피 대장주를 갖고 있는데 굳이 아시아나항공까지 갖고 가실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일단 STS 제일 비중 많은 것부터 좀 볼게요. STS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일단 어떤 그 기대감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에서 매수 못 하고 지금 좀 뒤늦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반등을 못 주니까 조금 답답하면 없지 않아 있고요. 맞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인적 관계 뭐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좀 들먹이는데 어쨌든 뭐 그 이건희 그 회장
그 사모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분의 어떤 동생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없지 않아 또 비메모리 그 삼성에서 비메모리 그 8조 투자하는 거하고 중계 공장 만드는 건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일단 실질적으로 그게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일단 요 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STS 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실리콘웍스 요 세 회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공정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그 시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어쨌든 공장 만들 거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라는 부분은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만 원에서 한 9천 원 사이에서 계속 행보를 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뭐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뭐 계속 계속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냥 좀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얘만 못 간다면은 그때 가서는 뭐 다른 쪽으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반도체 부품 중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다른 뭐 여타 원익 IPS 뭐 요 종목 뭐 하나마이크론 다 못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 것만 왜 못 가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 네. 지금 내려갔을 때 네, 추가 예. 매수도 괜찮은가요? 요거는 일단은 9,00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아, 9,000원이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 잠시만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제 그 주봉 차트 보면은 550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 저항이 되듯이 요것도 아래쪽으로 지금 480포인트가 지켜준 자리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그 아래쪽에 지켜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시다가 9,000원 자리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서 무조건 사셔도 돼요. 대신에 사시고 난 다음에 요 종목을 그 위에 가격을 회복하면 9,000원은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9,000원 지켜주는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거는 그 기술적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켜져야 될 가격대 그 같은 건 전문가들 보시거나 일반 투자자들 보시거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대한항공 쪽으로 좀 압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요거 그 항공주 같은 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거든요. 항공주가 항상 부담이 되는 게 환율이에요. 대한항공이 그 4분기, 3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그 환율 때문에 그 당기 순서율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환율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시장에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보기엔 요거 한 8,500원까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요거는 아직 그 대한항공보다는 요거는 한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꺾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건 아직 금호산업 내의 어떤 지분 관계가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시에 가다가 대한항공이 가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분명히 그룹적인 리스크가 한 번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대한항공 굳이 갖고 계시면은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 다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한쪽으로 그 집중을 하시는 게 압축을 하시는 게 더 예.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일단 8,500원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대한항공을 좀 압축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STS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좀 매도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그룹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STX 조선, STX 해운 다 상관없이 STX 그룹만 본다면은 자금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STX 페노션이 BW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BW 발행했는데 신주이스건프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콜옵션이 아니에요. 콜옵션이 아니고 풋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빠지면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팔 수가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신주이스건프 사채 BW가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면은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주가가 밀리면은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STX 페노션 그 가격이 6,980원이에요. 근데 요게 발행이 된 게 잠시만요. 요게 발행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8,000원 전에서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9,6,980원까지 만약에 밀려가지고 요게 행사가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조선주하고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가주다가 나중에는 STX 그룹만 자체적으로 또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번에 BW 뭐 5조 정도 자금이 몰렸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요 회사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 BW를 샀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조금 자금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STX 조선해양은 그 SX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아, 그래서 굳이 조선주를 매수를 하신다면은 차라리 많은 전문가들 다 얘기하잖아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매수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여기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조선주들이 문제되니까 저가수주가 상당히 좀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010년 같은 경우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고 삼성중공업을 본다면은 자, 삼성중공업만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어쨌든 8% 7% 나와요. 상당히 괴리가 크죠. 예. 그러니까 회사 차이만큼이나 돈 버는 규모가 지금 틀려요. 그래서 굳이 조선주가 반등을 주면은 STX 조선해양도 반등을 주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그룹 리스크 가지고 있는 특히나 유동성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에 주식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유럽 문제가 조금 유럽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면은 반등을 다시 줄 거예요. 어쨌든 조선주가 다시 가면은. 그래서 요거는 손해보고 팔 필요가 없고 매수하신 17,528원 요거 가격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요 종목을 차라리 본전까지 주면은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보기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답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예,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9517번님께서 또 미리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유성 TNS 또는 영보화학 중에 한 종목을 좀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시는데요. 이 종목들은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유성 TNS나 지금 네. 이제 영보화학 같은 경우 뭐 두 가지 특징은 틀린데요. 근데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테마주라는 것들에 이제 좀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종시 테마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유성 네. TNS는 최근에 들어서 그 대선 테마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데 유성 TNS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그 철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포스코라든지 여러 철강 회사들의 그 물류를 운송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 그 전반적인 실적 자체는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 사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죠.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영업이익률이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기업 펀더멘탈 상으로는 유가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해야만 약간 다시 한번 뭐 상승할 수 있는 실적 부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됐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번 진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좀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싼 가격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대선 테마들이 또 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유성 TNS가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그 급등락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물어보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매수할 의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려면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5,000원이라면 뭐 한 4,8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한 5% 손실은 감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쳐진다면 좀 이렇게 실적 개선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많은 뭐 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뭐 그 반대로 그러니까 5%에서 뭐 10% 내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한 5,700원 정도 최대 짧습니다. 구간이 되게 짧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영보화학을 물어보셨는데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 테마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네. 알려져 있고 이 회사 지금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그 건축자재라든지 뭐 자동차 내장재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유성 TNS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실적 자체 같은 게 물론 좀 줄었습니다만 실적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고평가에 좀 속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드린 부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4,150원이라든지 4,200원 굉장히 짧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매도만 하고 나온다는 거 네.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대략적으로 역시나 그 4,600원 선 이 정도만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여기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짧게 가자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두 종목 중 한 종목만 고르자면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네. 영보화학 쪽이 조금 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덜 불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보화학을 제가 선택한다면 92 영보화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문자를 보니까 한 종목을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게임빌 들어왔는데요. 160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신데 지금 수익 중이시고요. 목표가 가르쳐주세요 하십니다. 네. 일단 게임빌 한번 네. 보게 되면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 그 모바일 컴퓨터와 마찬가지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데 제가 근데 그 게임빌에 나오는 그 게임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게임을 네. 좀 안 해가지고 게임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게임을 잘 모르는데 그 어쨌든 모바일 게임즈 뭐 게임을 뭐 런칭을 그 어플에 출시하게 되면은 그 게임들이 유료 게임이건 아니면 그 게임을 무료 게임이라든 막 다운로드가 많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앱 광고라 그러죠. 광고를 동시에 좀 이어가지고 거기 광고 매출이 좀 떠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7월 달부터 요 종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3만 원 전후에서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는데 요때 당시 오른 게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신규 게임 그 출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신규 게임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게임이 출시되고 난다면은 이제 이게 게임이 유료가 되면서 다운로드가 많거나 아니면은 무료 게임이 하나 다운로드가 많이 되면서 광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떠야 됩니다. 광고 매출이.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 매출이 뜨면서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한번 그 반등을 주고 나서 일단 쉬는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좀 실적이 좀 그 반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요 종목은 네. 8만 원을 좀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게임을 솔직히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출시하게 됐을 때는 무료일 때는 광고 매출 그리고 유료일 때는 유료 그 누적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다 매출이 분명히 떠야 됩니다. 그리고 예. 분명히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요 8만 원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요 좀 갖고 계신 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 분명히 봐야 돼요.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분기 때. 그래서 요건 일단 목표가를 8만 원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8만 원 설정을 하시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68,100원이니까 좀 가격이 애매하네요. 가격이 좀 애매한데 요거는 지금 그 박스권이 딱 나오거든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딱 박스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6만 일단은 요거는 그 6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은 차라리 6만 원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보고 일단 손절가 6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8만 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른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옆에서 이성윤 팀장님께서 나 진짜 잘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한번 첨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대부분 예. 뭐 가격적 측면은 맞다라고도 저도 정태근 의원님 예. 의견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게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게임빌이 프로야구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제노니아라는 RPG 게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출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같은 경우에 에어펭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수한 그 어떤 실적 같은 걸 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조금 약간은 고평가돼 있습니다. 기대 부분들이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밴드권이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세보다는 말 그대로 1분기라도
실적세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년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확실히 지키시면서 좀 네. 대응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내용은 두 분 다 비슷하지만 일단 좀 내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드릴게요. 넥센타이어 들어왔네요. 2만 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예. 2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는데 네. 벌써 25% 정도 손실을 보셨는데 예. 이게 왜 12월 달부터 이렇게 주춤했냐면 스노우 타이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 스노우 타이어 매출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진성도 높고 그런데 눈이 그렇게 안 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겨울 같은 경우도 잘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가 좀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스노우 타이어는 특성상 딱 겨울에만 팔기 때문에 한철을 지나게 되면 말 그대로 전부가 재고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예상 정도는 한 주당 그러니까 EPS 자체가 한 1,5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10배 정도인데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건 예상치고 실제로 나왔을 때는 재고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권에서 더 떨어지는 거를 사실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5,000원 지금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이 스포츠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 구단들을 보면서 그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미래에 그런 어떤 소비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빙그레도 옛날에 지금 없지만 예. 빙그레 이글스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빙그레가 그렇게 잘 나가게 되고 기아차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넥센 타이어가 어떤 향후 미래 소비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이제 18,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부분 지켜보시고 장기적 성장성은 좀 좋으니까 실적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져가시라는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6734번님인데요. 한솔 홈데코를 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애초에 1,500원을 보고 들어가셨대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가격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예, 일단 한손 듣고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한동안 한번 못 봤던 종목인데 저도 네. 오늘 차트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일단 한솔데코 같은 경우 LG 하우스랑 똑같죠. 사업 내용은 가구 뭐 해야 될까요? 무슨 가구를 해야 돼? 무공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 사람한테 인체에 무해가 되는 그런 뭐 가구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 뭐 딴 거 없습니다. 단순 테마죠. 온실가스 네. 단순 테마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특징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갭으로 뜨고 난 뒤에 갭을 안 예. 깨요 지금. 갭을 뜨고 나서 안 깨는데 만약에 단순 테마를 한번 뻥튀가 됐으면 요 갭 메고 한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네. 다시 한번 바닥을 길 건데 지금 요 그 반등을 주고 나서 갭 이렇게 지키면서 어쨌든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물량이 들어갔던 애들이 지금 현재 안 빠져나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빠지는 걸 기다릴까요? 아니죠. 올라가는 걸 기다리겠죠. 그래서 언제쯤 반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2차 반등을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세력이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흔들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1150원까지 아래쪽으로 또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서 물량을 올리긴 했지만은 좀 더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흔드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왜? 갭을 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권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 테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150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어 주더라도, 요건 한 번은 그 반등을 한번 1,500원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이상, 얘들이 설마 1,500원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안 팔고 있겠습니까? 1,500원 이상 제가 보기엔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항상 요 종목의 주가는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계속 보고 계시고, 일단 네. 1,500원 아니라 1,500 이상 만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반등을 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 기다려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좀 답을 드려볼게요. 네. 네, 1,500원까지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솔 홈데코였고요. 다음 종목은 0144번님께서 항상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예쁘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남해화학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네, 남해역 저는 뭐 제가 농사꾼도 아닌데요. 저는 네. 이 농업 관련주 비료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뭐 식량 부족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남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라고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매수하기에는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부담이 되면서 좀 이렇게 적자로 좀 돌아선 측면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근데 워낙 회사가 탄탄하고 최근에 그 농협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류 판매도 하고 있죠. 농협 주유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각화를 좀 시키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원재료, 그러니까 비료나 이 원유나 이런 부분들이 뭐랑 연관성이 크냐면 바로 국제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랑 연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자가 이어질지는 어느 시기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비료주들 분명히 각광을 더욱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네.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요. 단기적 테마로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흑자 전환된 다음에 조금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매수 가격을 정해보자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정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적자 상태, 그러니까 네.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30%는 떨어져야 그 할인율이 네.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30%라고 하면 뭐 8,0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선 떨어진다면 솔직히 한번 적자라도 사보겠습니다. 저도 사보겠어요. 사볼게요, 한번.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직접 매수하고 싶으실 만큼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매수기에 아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간 8,0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은 0467번님께서 사람인 HR 보내주셨는데 269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이 기업 주가 전망 또 어떤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가치가 예. 부각이 되기 전에 너무 예. 테마가 너무 빨리 형성됐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낼지 뭐 그 고용 사이트죠. 고용 사이트 그것 때문에 조금 그 고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고용 사이트 그리고 그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거 때문에 지금 고용복지 테마가 좀 반영이 되면서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테마가 좀 식어야지 좀 회사 가치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를 화면을 제가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회사가 나오기 전에 회사 가치에 대해서 먼저 원자력 테마죠. 먼저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1차적으로 한번 씌워주고 다시 한번 가는데,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 HR이 회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제 고용복지 테마가 지금 맞물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지면 이제 한전기술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1차 반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 한 번 정도 쉬면서 5월선 한번 이탈하겠지만은 어쨌든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사람인 HR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사람인 HR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회사 내용보다는 테마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1차 반등이 나왔죠. 얘 공모가가 지금 5,000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가 대비 6배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 반등 오르고 난 뒤에 지금 5일선 이탈했죠. 그러면은 적어도 요 자리, 지금 자리 정도, 지금 18,000원 이상 가격대를 조금은 지켜줘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한전기술처럼 2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앞으로의 전망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거는 앞으로 회사 전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회사 전망하고 상관없이 테마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가 식을 때까지 테마가 식을 때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 크게 한번 받고 그 이후에 회사 가치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18,000원 가격대 지켜준지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2차 반등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다시 여기서 그냥 미끌어 버린다면은 요거는 제가 보기엔 공모가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000원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좀 전에 한전기술처럼 2차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게 안 나오면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뭐 테마가 먼저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응을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인 HR 한번 봐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경기도 동두천의 네. 양호성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 고민이신가요? 예, OCI 머트리얼즈 네, 89,500원에 30%고요. 네,
이거 사인으로 계속, 이게 뭐,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 줄 알겠는데, 예.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종목들도 보유 중이시죠? 예, 하나 케미칼 네. 33,300원에 30%고요. 예. 30%요? 예, 그래, 한라건설 네. 14,500원에 20%요. 20%요. 제가 예. 정리 좀 해볼까요? OCI 머티리얼즈가 89,500원에 30% 비중으로 담으셨고, 한화케미칼이 33,3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예. 한라건설이 14,5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나머지 몇 퍼센트인가요? 20% 정도는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뭐 보유 중이신 예. 것 같네요. 일단 이 세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아니, 다, 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예. 괜찮은 회사라고 선택을 했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좀 걱정돼가지고,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봐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옆에 이성규 팀장님 넘겨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예.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이미 그 주가는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자, 일단 OCI 머티리얼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업이 보통 이제 부품 소재, 그러니까 IT나 뭐 2차전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 소재 그 관련 기업인 건 아시죠? 예, 특수가스 만든다 네, 그러더라고요. 특수가스 쪽하고 뭐 LNG 이쪽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죠. 예. 실적 자체는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2011년도에 너무 테마성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크게 고평가됐고 지금은 그런 거품들이 좀 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2011년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 사실상 2011년이 거품이었고 지금은 좀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우선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실적 자체,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실적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동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뭐냐면 부채보다는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 그쪽보다는 유동 부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거든요. 그 부품 소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성장 산업으로 어차피 정부에서 좀 주도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역시나 그 OCI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성장세는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현금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그렇게 자금들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뭔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요즘에 그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회사채로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안 되게 됐을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는 회사채는 좀 괜찮은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고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업은 잘하고 있으니까 주가보다는 그것 부분에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주가 그냥 내려간다 해서 그냥 냅두면 또 안 되겠죠. 어떤 숨어있는 악재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64,0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지키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라기보다는 지금 매수가가 89,500원이신데 그 예. 정도는 실적 부분들 계속해서 증가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제가 9만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나 예.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업황 개선들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이렇게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부분만 일단 하시고 만약에 9만원 선 가면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그때 가서 또 모르니까 그때 가서는 또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하나케미칼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니까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웬만한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중점적인 얘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케미칼이 이번에 4분기에 그 쇼크가 나왔죠. 어닝 쇼크가요. 예. 예상 실적에서 그러니까 순이익 쪽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하나솔라원 자회사 쪽에서 그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가 좀 안 좋았는데, 제 생각에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은 현재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냐면, 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전부 다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치킨 게임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 향후에 넓어졌을 때는 이런 업종들 같이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나 같은 경우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 같은 경우 신성장 동력을 이 하나케미칼에 많이 좀 싣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케미칼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그룹 전체 자체에 좀 이렇게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룹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실적이 급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급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 기업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내려가는데 또 보유하고 계신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지키시기 바라겠고 역시나 태양광 산업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3대 하면 OCI,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도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목표가는 그러니까 매수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점 목표가를 매수가로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도달했을 때 이 부분도 다시 그때 가서 설명을 또 신청을 해주세요. 상담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라건설이 있는데요.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시공 능력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전부 다 좋은데 사실 가장 제가 좀 큰 문제라고 한다면 큰 문제라기보다는 한라건설 자체가 조금 다른 것보다는 기대치가 좀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죠. 건설업계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금들을 끌어들이고 건설을 시공을 하게 되는데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이 신용 등급이 어디냐면 A-예요. 굉장히 높은 등급이거든요. 건설주 중에서도 우량 등급인데 지금 저금리로 발행하고 어느 정도 고금리를 줘도 회사채가 발행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상승할 때도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가고 한참 있다가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한라건설, 건설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라건설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나 수익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종목 교체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근데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건설사는. 예.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건설사 같은 건설로 보신다면 뭐 현대건설이나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고요. 네. 사실 삼성물산도 건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보다는 이제 자원개발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삼성의 삼성 SDS랑 같이 해서 그 물류 운송 부분이라는 부분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자체의 그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삼성도 지금 바이오 관련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료들을 모아야 되죠. 자원들을. 그래서 삼성물산을 미는 겁니다. 삼성 SDS랑 합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건설하고 물산을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이 그중에서 좀 탑픽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예. 해결 다 됐습니다. 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또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종목 더 짧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389번님, 대우증권 2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인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네. 이건 시장 반등을 줄 때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제가 잡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 시장이 조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이 그 상방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하방 포지션에 대한 추가 그 포지션이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지만은 위쪽도 아래쪽도 방향이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이 잡히면은 조금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거는 그 전화 의뢰를 차라리 해주세요. 전화 의뢰를 예. 내일 제가 나오니까 내일 차라리 전화 예.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12,000원 정도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전후에서 한번 추가 매수 정도 일단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요거는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전화 의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 내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증권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오늘은 조금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12,000원 정도 전후에만 네. 그 추가하면서 가능하다 여기만 드리고 조금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들으셨죠? 대우증권 보내주신 분 내일 한 번 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해 주신다고요?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만기일 대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